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이번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 얻을 수 있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주식 썰전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이 흘러서 뵙게 됐습니다. 예. 네. 네.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 네. 예, 프로필. 저렇게 네. 프로필, 네. 포토샵이 많이 돼 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본인이 아닌 것 같고 내 자신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사진은 다 본인이 아니죠? 네. 네. 앵커님 안 그러시죠? 아, 저요? 제 사진이 사진 거의 보셨나요? 실물이랑 비슷하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이제 서머 랠리까지 중기적인 투자 관점을 준비하라에 대한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토피아 기업 IR 현장 탐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설명과 함께 잠시 후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썰전 주제 두 가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서머 랠리, 듣기만 해도 좀 신나는데요. 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썸머 랠리를 아마 네.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서머 그죠? 랠리라는 말을 사실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최근에 거의 썸머 랠리보다는 네. 대다수의 분들께서 하락에 대한 우려를 더 강하게 표명을 하셨는데 그렇죠. 특히 어제도. 실제 이제 뭐 다른 방송사들이 이제 막 썸머 랠리 얘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네. 타 방송사에서 이제 막 썸머 랠리 얘기 막 지난주부터 막 신나게 지금 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제 썸머 랠리를 조금 얘기 드렸던 입장에서 보면 네. 항상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옛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고등학교도 역사 공부하는 게 그냥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죠. 맞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결국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배경, 그 경험치를 살려서 오늘에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주식의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인문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항상 해마다요 폭락이 굉장히 강했던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 폭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 강했던 그 다음 해는 항상 반등이 있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리 하지 않은 바 없이 항상 그래왔던 역사적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이게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구간이다. 네. 하지만 길게 내려뜨려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회귀를 하고 현실성을 가지고 회귀하고 이성적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장이 그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썸머 랠리가 온다고 저는 뭐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썸머 랠리가 온다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의 단기 매매가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일희일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은 썸머 랠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꼭 담아두고 계셔야 되고 네.
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형주가 이제 LG 이노텍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꼭 담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죠. 이 썸머 랠리는 결국은 지수의 어떤 강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일 만한,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만한 대형주를 반드시 포트에 편입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중기적 이상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기적으로 지금은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다가 밑에 다시 저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손가락 빨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기적 관점으로서의 이런 견지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된다. 그 관점을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편입돼야 될 것은 중대형주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내한테 편입돼야 되는데 그것은 중기적 이상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단기를 정하시고 싶으시면 계좌를 따로 개설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게 단기와 중기가 섞여버리면 결국은 계속 단기 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계좌를 따로 분리하시되 지금은 단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중기 이상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시장은 네. 지금 뭐 네. 썸머 랠리를 기대할 만큼 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네. 어제 그런 우리 조정도 앵커님처럼 좀 괜찮나요? 화사해요. 아, 제가 화사한가요? 시장이 화사합니다. 아, 네. 예. 네, 기분 좋으시죠? 저요? 네, 화사하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예. 칙칙한 것보다 낫죠. 화사한 게. 그렇죠. 칙칙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칙칙해진 거고. 네. 앵커님은 화사한 거고. 그죠? 네. 예. 과거로 비추어 볼 때 이 하락장이던 해 다음 연도, 즉 올해는 상승장일 것이다 말해주시면서 단기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대형주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고 지난주에도 이 부분 강조해 주시면서 추천주 LG 이노텍 드렸었죠. 잠시 후 AS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한 주 만에 20%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중장기로 대형주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토피아 기업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네. 세토피아가 이제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IR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IR 보통 이제 이런 대형 종목군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 종목군들은 IR 행사를 잘 하지 않아요. 이유는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IR 행사를 하는 회사들은 보통은 중소형주 회사들입니다. 네. IR을 왜 하느냐 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 앵커님을 만약 내가 PR을 해야 된다. 네. 내 자신을 PR을 해야 된다. 근데 앵커님을 TV에서 본 사람이 극히 적다는 무리에 가면 네. 내가 어느 경제방송에 앵커로 지금 있고 이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쵸, 이게 소개를 해야죠. IR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하는 것을 IR이라고 하는데 홍보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토피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잘 모르니 네. 이거를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저희는 뭘 하는 회사이며 이걸 지금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자, 현장 한번 보고 올까요? 네, 볼까요? 예. 네, 영상 보시죠.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세토피아의 기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IR에는 약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토피아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세토피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95년 설립된 세토피아는 안정적인 매출원인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1위 전자담배 브랜드 엘프바의 국내 독점 총판업체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 벤더인 액티바이움과 엘프바 납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권역의 휴게소 편의점을 시작으로
80여 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엘프바가 판매될 예정인데요. 엘프바는 지난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인기를 끌며 글로벌 매출 1위를 달성한 전자담배 브랜드입니다. 엘프바는 약 5,000번 흡입이 가능한 점과 뛰어난 맛, 가성비를 장점으로 국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도 엘프바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유통 상품이 있다라는 거야라는 정도로 좀 많이 놀랐는데 수익 구조는 굉장히 좀 좋고요. 네.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유통 상품의 수익 구조보다는 생각보다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토피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히토류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의 히토류 원료 기업 VTRE와 합작 투자법인 GCM을 설립하고 히토류 수입과 유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미주리 지역에 있는 피리지 광산 총괄 개발 권한을 가진 EMC와 계약을 체결해 히토류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피리지 광산은 40여 년간 철광석을 채굴해 인위적으로 퇴적시킨 인산염 등 퇴적 광산 3개 지역에 약 2,400만 톤의 히토류가 내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정제 시설 및 기술 공급이 가능한 파트너로서 합작법인 GCM을 선택한 겁니다. 그 미주리주에 있는 피리지 광산의 소유주와 또 그 광산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EMC라는 회사에서 저희와 VTR 이사 또 저희가 합작법인으로 갖고 있는 GCM사에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왔고요. 그 행사의 취지는 그 광산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행사고요. 히토류는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자원과 관련 기술은 소수 국가들이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세토피아는 히토류 자원 확보부터 응용 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히토류 클러스터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산화물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제품 또 최종적으로 납품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전 전문가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전문가님은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 네. 저는 제가 나온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상철 대표이사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고 네. 사실 저 인터뷰 자체를 제가 딴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서서 감독을 질문하고 하셨군요. 네, 네. 질문하고 저는 편집을 당한 거죠. 통편집을 당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땄는 건데 그 누구보다 이제 제가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도 듣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네.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영상 보고 저는 뭐 신사업 히토류, 예. 그 엘프바 이게 좀 인상적인데 먼저 히토류가 아까 화면에서 베트남에서 그걸 공급한다고. 예. 근데 원래 저희가 히토류 하면 뭐 미중 갈등의 수혜하면서 히토류를 떠올리는데 예. 베트남 쪽도 비중이 이게 큰가요? 사실 히토류라는 것은 네. 우리가 말한 지금 우리 땅에도 히토류는 있어요. 풀면. 이렇게 그걸 딱 풀면 히토류는 네. 있어요. 네. 있는데 네. 극히 소량이라는 거죠. 근데 이 히토류가 가장 축복받은 땅이 어디냐? 바로 중국인 거죠. 파면 자석으로 쓸만한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축복받은 땅인데 그 축복받은 땅 또 하나가 어디냐? 바로 베트남 쪽입니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히토류의 축복받은 땅이 중국, 베트남, 뭐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던 국가들,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가 히토류 함량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따지면 베트남이 지금 세계적으로 히토류의 어떤 위치상으로 보면 네. 상위권에 있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1등은 중국인 거죠. 1등은 중국이죠. 왜냐하면 뭐 중국이 당연히 땅도 네. 넓고 그쵸. 그다음에 워낙 함유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 자체가 지금 히토류 전면 수출 금지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탈중국화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그게 이제 대안이 베트남인 네.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히토류 관련 회사들은 중국과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베트남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는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세토피아가 세토피아.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걸 넓혔을까요? 지금 어찌됐든 서상철 대표이사님이 베트남하고 계속 관계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네. VTR리사가 이제 그 히토류의 거의 뭐 베트남도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히토류의 거의 채굴권 이걸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회사의 이 공산국가들은 뭐 특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되어져서 지금 이제 히토류를 이제 채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제까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계속 하면서 우리나라의 충청도쯤에 이제 히토류 정제 회사를 같이 설립하는 네. 정제 회사를 같이 설립하자고 합작 회사까지 최근에 만든 거죠. 네, GCM이라는 합작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유일한 네. 우리나라 진짜 제대로 된 히토류 관련 회사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저번에 세토피아 하시면서 이거 네. 엘프바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엘프바가 편의점에 이제 된다면 네. 수요가 용이해지고 그럼 실적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늘어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에 공급이 된다는 것은 네.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는 그쵸.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계 지금 이건 엘프바는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이름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화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네. 세계 1위의 판매량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라는 게 실제로 보면 이제 마진율이 좋아서 네. 보통은 전자담배만을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담배를 파는 가게만 있는 회사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데 전자담배는 전자담배만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마진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찾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상철 대표이사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네. 유통 제품이 이렇게 마진이 좋을 수 있나? 이걸 지금 좀 약간 놀랐다 그랬잖아요. 본인도. 그죠? 네, 네. 본인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엘프바의 유통 마진이 좋은 데다가 판매량이 받쳐준다면 지금 세토피아의 어떤 실적에 네.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프바를 실제로 제가 네. 이제 거기 지금 자료 화면 나온 그대로예요. 네.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전자담배는 네. 이제 10,000원짜리 이제 일회용 전자담배를 하나 사면요. 네.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저는 비흡연자여서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엘프바는 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2만 원 정도의 괜찮네요. 가격인데 네.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향이 굉장히 괜찮아요. 향까지. 네, 향까지 향까지요.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세계 1위 판매 1위를 굳건하게 굳힌 네.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세토피아는 어찌됐든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올해 3월 작년 연말까지의 정기감사를 받았던 감사 보고서를 잘 참고해 보시면 대손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냈어요. 이 대손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냈다는 건 회사는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끗해진 상황에서 이 매출이 받쳐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턴어라운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턴어라운드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것은 세토피아의 주가도 네.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세토피아 매출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1분기와 함께 2분기 매출도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네. 사실 지금은 세토피아 서상철 대표이사님이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근데 이 엘프바가 주 사업 그거인가요? 아니요, 영역인가요? 엘프바가 이 주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히토류가 주사업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네. 서상철 대표이사님이. 네. 피리치라는 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히토류가 묻혀 있는 광산입니다. 네. 피리치라는. 그래 이제 철광석만 이때까지 계속 캐다가 인산염 이런 거를 아예 묻어놓고 네. 폐광을 시킨 그런 칼데라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주리 호에 있는 피리치가. 근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피리치라고 쳐보시면 자료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히토류의 양, 그 다음에 인산철 이런 것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자료 화면상에서도 보면 2,400만 톤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지금 다 채굴을 하고 정제를 하는 것까지 이제 이 세토피아와 베트남 VTR리사의 합작법인 GCM에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 단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렇다는 것은 아스타가 지금 세토피아가 네. 또 한 번의 컨텀업,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에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단계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속부도 변경을 했어요. 네. 철광사업부로 IT 소프트웨어 쪽에다가 철광사업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회사의 체질이 완전 바뀌었다. 회사의 그 주사업 구조가 완전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담배는 부수적인 거고요. 사실은. 그쵸. 전자담배도 물론 지금 굉장히 뭐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일 기대가 큰 것은 이제 히토류. 하반기부터 네. 이어질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히토류 관련주를 엄격히 따져보라면 네. 뭐 없어요, 사실.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유니온, 유니온. 그런 것도 유니온 아니까. 머티리얼즈, 네. 세노텍, 이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사실 실제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히토류 관련주냐, 히토류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물으면 네. 이게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라는 것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네. 근데 뭐 히토류 이슈가 터지면 뭐 그렇죠. 유니온이 이 먼저 움직이고 종목군들이 하잖아요. 움직이는 게 사실이죠. 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세토피아처럼 직접적인 이제 이런 사업을. 히토류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 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이 세토피아가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서상철 대표이사의 포부 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히토류에 대한 굉장히 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모양이에요. 네. 그 상원 의원도 미국 상원 의원이 꽤 많이 참석을 하고 한 6명 정도의 상원 의원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두 분이나 가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뭐 SK온, LG 엔솔,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이제 갔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네. 그래서 이 광산에 대한 기대감,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사로 먼저 접하기보다는 네. 아마 여기에서. 미국에서 기사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토피아가 조금 주목을 받는, 세토피아가 어떤 회사지라고 오히려 역으로 찾아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토피아 한마디로 전망을 지금 좋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IR 현장까지 다녀오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뭐 네. 사실 우리 앵커님이 네. 나는 새로운 매력을 장착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다시 보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넘치지만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매력을 장착했어라고 하면 네. 새로 보겠죠, 사람들이. 저는 매력보다 진행을 잘해야 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진행도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진행에다가 플러스 뭐 매력까지 가미하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트랙티브 포인트가 또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이제 뭐 매력적인 분으로 거듭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토피아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대손을 다 떨어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자날 구조는 아니겠네. 그럼 이제 돌아설 일만 남았네. 회사는 깨끗해졌네라고 보는데 전자담배로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겠다.
이익 구조도 나오겠다라고 충분히 짐작 가능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철강 쪽으로 체질을 딱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히토류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지금 딱 체질을 바꾼 거죠. 그러면 새로운 매력이 장착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기업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체질이 완전 개선돼서 새로운 뭐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지금 이 피리치의 파급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를 정도의 저는 규모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뭐 앞으로 향후가 더욱더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썰전 주제에서 조금 특별하게 전문가님의 전략 종목인 세토피아 사업성에 대해서 이 신사업 히토류 부분과 매출 부분의 엘프바까지 직접 아예 현장 탐방까지 다녀오셔서 영상과 함께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예병군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썸머 랠리가 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첫 번째 주제로. 네. 썸머 랠리를 준비할 만한 종목들. 네. 썸머 랠리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랠리 여름 상승장 기대하면서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수익낼 종목들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한미반도체, 매수가 13,000원, 비중 적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10% 상승 보이며 29,150원으로 큰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너무 부러우신데 앞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 가능할까요? 예, 이건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종목이죠. 네.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날개를 제대로 이제 갖추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이제 실적의 우상향, 즉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고 네. 이 한미 반도체의 어떤 흐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목표가를 둬버리면 결국은 이게 키가 큰, 예를 들면 앞으로 더욱더 성장이 크게 일어날 회사인데 거기서 목표가를 괜히 둬서 허리에서 자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배꼽에서 자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은 익절가를, 즉 매수가 굉장히 낮으시니까 익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29,150원입니다. 네. 익절가를 한 26,000원 정도에 설정하셔도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인 그쵸. 것 같아요. 26,000원 정도에 설정해 놓으시고 네. 26,000원까지 안 내려오는 한은 나는 들고 가겠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35,000원을 가잖아요. 그럼 한 3만 원 정도의 익절가를 또 설정을 다시 해 놓으시면 높이고. 네. 그래서 이게 추세를 탈 때는요. 굳이 목표가를 둬서 끊어내는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또 시장에 한참 관심이 핫한 종목이에요. 굳이 여기서 목표가를 둬서 잘라낼 이유는 없다. 추세를 타고 갈 때는
그 추세에 내 몸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 즉 지금은 즐기셔야 될 때입니다. 즐기십시오. 예. 네, 한미반도체 신고가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익절가 26,000원 설정하시고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로 익절가 높여가시면서 수익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종가상 움직임 크게는 없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장기 관점으로 또 뭐 민관화 모멘텀 제시해드리면서 길게 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여전히 보유겠죠? 뭐 그거 이전에 네. 제 이제 뭐 출연을 하면서 종목 상담 딱 3개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더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쭉 봤거든요. 네. 석영 AT는 제가 보유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석영 AT 보면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굉장히 네. 많이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유 관점이 맞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라이트론에 대한 종목 상담을 제가 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최근에 계속 시장이 좋아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쪽집게 같이 설명해 줬습니까? 전문가님 그런 쪽집게를 다시 한번 어필하고 쪽집게 싶어서.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자꾸 여기 저기 딴 데 돌려보셔봤자 이만한 방송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홍보 되게 네, 잘하십니다. 홍보 네, 깨알 같은 훌륭하네요. 홍보, 훌륭해요. 네, 네. 깨알 같은, 네. 네. 그리고 알뜰한 이런 홍보. 네. 좋죠, 좋습니다. 그죠? 네. 네. 대신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뭐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면 한국항공우주는 네. 이게 진짜 민영화가 되면 확 날아갈 것 같은데 국영기업이라서 이게 이렇게 흐름이 지지부진한 것 쉽진 않죠. 같아요.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민영화를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보다도 실적이 좋은 회사. 네. 지금 시총은 5조밖에 안 되는데 수주받은 게 이 시총의 몇 배를 뛰어넘은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시총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회사. 네. 이 얘기의 끝은 뭐냐? 이게 국영기업이라서 어떤 그만큼 주가가 올라도 이게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분도 주가 올라나 안 올라나 그게 상관이 없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이 국영기업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된다면 네. 정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즉 실적만 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게 꼭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실적이 저래 좋은데 안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속적인 보유 관점에서 이게 어느 순간 뭐 주식이라는 게 시장에 관심이 확 쏠리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항공우주 지난 AS와 동일하게 장기 보유 관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 대한그린파워입니다. 액면병합 이후에 계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가 어제부터 밀림 나왔고요. 오늘 좀 조정이 컸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AS 때는 좀 보유해보자, 더 수익 즐겨보자 말씀 주셨거든요. 예, 네, 그 어떤 전략 이후에 이제 필요할까요? 계속 오르다가 이제 오늘 맞아요. 출연을 맞춰서 네. AS 정확하게 하라고 네.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네. 12%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 뭐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급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장대 몽은 사실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왜? 네. 이미 악재를 알고 누군가는
계속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 보면 그게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았는데 올라온 구간에 비하면 거래량 거의 없이 빠진 거나 똑같아요. 이유는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DGP는 지금 어떤 SK하고의 협업 관계 네. 이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왔던 종목인데 네. 그게 지금 뭐 정확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 네. 실망 매물이라는 게 등장했겠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의 끝은 뭐냐? 그 실망한 사람들은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 뭐 조금 뭐 수익이 크게 났으니까 반 정도 털고 기다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네. 조금 더 보유하고 지켜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익절가만 잘 잡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절가를 지금 한 6,100원 정도 선에서 잡고 충분히 보시면 이 구간은 터치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GP 익절가 6,100원 제시해드렸고요. 절반 매도, 잔량 대응 또는 보유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저희가 썰전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세토피아입니다. 저도 이제 종목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전문가님께서 뭐 히토류, 엘프파 판매 호조, 또 투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까지 참 하반기 최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 주시면서 그렇죠.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했거든요. 예.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은 뭐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기대감 즉 보유하신 분들은 더욱더 강한 보유 관점 네. 그리고 만약 없으시다면 신규로 편입해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뭐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히토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는 것은 히토류가 중요해질수록 사실 히토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기차에도 마찬가지고 히토류가 지금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세토피아가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자원 시장에서 그리고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추적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다. 그 네.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 여전히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토피와 신규 매수 유효 보유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6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해 관련 종목으로 지난 AS 때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오늘 강보합 거래 끝이 냈거든요. 엔캠도 의견 들어볼게요. 엔캠 뭐 전해질 회사 중에서는 네. 1등인 회사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에코프로비엠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고 어닝 얼스케이크 수준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뭐 지금 겁날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의 대형주들은 겁날 게 없이 지금은 들고 가야 되는 썸머랠리입니다. 썸머랠리 기대해야 되는 그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들고 가셔야 되죠. 지금은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매수 유효하고 보유 관점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실적도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남겨주시면서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2일에 매수했던 아스타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지난주 AS 때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자신 있게 말씀 주셨고 오늘 장중에 17% 가까이 급등, 마감도 10%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큰 수익 났네요. 오늘 출연할 줄 알고 이렇게 올라온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뭐 상승을 월 말쯤으로 봤어요. 사실은. 이르게 6월 났네요, 더. 6월 말쯤 제대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겠나 봤는데 네. 미리 움직였어요. 뭐 사실 이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러할 것이다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쵸, 어렵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맞으면 그거는 뭐 거의 이제 신들렸다고 그쵸, 표현해야 돗자리 될 거고. 깔아야죠. 네, 돗자리 깔아야죠, 그죠? 돗자리 깔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요? 예. 저는 그런 능력이 친구들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잘 맞추세요? 저요? 예. 그럼 제가 여기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우리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네. 분명한 것은 잘 모아가다 보면 시세 분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네. 오늘 장중에 약간 살짝 흔들리면서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장 후반에 들어올수록 매수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기대감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네. 나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시세 지금 이거 나왔다고 쫄고 차익 하실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네, 아스타도 앞으로의 전망 좋게 주시면서 홀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6월 9일에 매수했던 LG이노텍 상승장 전망과 함께 대형주 전략 노려보면서 LG이노텍 추천해드렸고요.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마감도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이런 전장석 기대감이 있는 LG이노텍 또 예. 올랐네요. 잘 네. 골랐죠. 네. 그러니까 LG이노텍은 옛날에도 참 기대가 높은 종목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면서 더욱더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특허가 많은 종목이고 그만큼 미래가 더 밝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아마 이래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는 회사가 뭐 몇 개 안 돼요. 손꼽아 보면. 네. 그 중에서 지금 애플카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회사다. 애플카가 안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오는 건 명확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LG이노텍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사업은 접었어도 네. 전장 사업은 LG이노텍의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LG이노텍까지 AS 맞춰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예병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수익률이 좋으셔서 이번 주 추천주 어떤 건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번 힌트 네.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센서, 네. 센서가 중요한 시장이 되어져 가고 있죠. 앵커님은 네. 뭐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살면서 네. 센서가 어떤 것들을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네, 현관문 열면 있잖아요. 현관문 열면 불이 딱 들어오는 센서, 그쵸. 그것도 센서죠, 그쵸. 그죠? 그리고 혹시 그 전기 네. 전기 그 전기. 발통 있잖아요. 발통이요? 네, 지금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이제 왕발통 이런 거. 네. 그런 아. 거 타면 이렇게 앞으로 동그랗게. 몸을 좀 숙이면 앞으로 어. 이렇게 쫙 가고 어. 뒤로 몸을 하면 뒤로 가고 이런 제가 게 있잖아요. 타보지 않았는데. 타보진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는군요. 위험하니까. 네. 그게 이제 자이로 센서라는 거예요. 이게 자이로 거기 이게 센서가 수평을 있군요. 맞추는 센서거든요. 네.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속력을 내 가는 건데 네. 드론 역시 이게 자이로 센서가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춰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 전진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네. 거고 그것도 센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그렇죠. 사람 지나가면 센서를 그렇죠. 감지해서. 차선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야 될 맞아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사람을 인식하는 센서도 있어야 될 거고 네. 여러 가지의 어떤 앞으로 이제 센서의 시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죠? 이 센서의 기본적인 부품이에요, 사실은. 이 센서 시장이 선두주자인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제 사람을 인식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때 돌고래가 이제 뭐 이렇게 초음파를 쏘면 네.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하잖아요. 그래요? 예. 돌고래가 이제 네. 의사소통을 할 때 네. 그리고 고기를 측정할 때도 초음파를 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돌고래 똑똑하죠. 기능이 좋잖아요. 높잖아요. 저보다 IQ가 높을지도 네. 몰라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차는 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레이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 센서를 쓰느냐 라이다 센서를 쓰느냐 이 차이에 뭐 많이들 지금 그 기술의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네. 앞으로 이 센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이로 센서에서도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굉장히 필요한 제품인데 필수 부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 레이저 다이오드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기대가 되죠. 네. 사실 이걸 제가 타 방송사에서 그 왕발통을 타고 나면서 동사의 주가가 4,000원일 때 네. 그 왕발통을 타고 나면서 이 자이로 센서가 중요해지면 네.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한때 24,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000원에 얘기를 네. 했던 게 24,000원을 간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지금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고 지금 뭐 어찌됐든 경영 3세로 경영 2세로 넘어가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증여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런 부분들이 매듭이 지어져 갔죠. 그러니까 다시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왔고 네.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닝 뭐 서프라이즈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뭐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동사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예, 5글자입니다. 네. 5글자인데 땡땡땡땡땡 예. 예, 그리고 요 회사가 네. 주목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더욱더 센서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28,000원까지 갔었네요. 28,000원까지 4,000원에서, 갔다가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한 10,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거 제가 언제쯤 설명을 했느냐면 네. 이 2015년도였을 거예요. 2015년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 4,000원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만큼 간 거예요. 28,000원까지. 네. 그래 이건 장기 투자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그때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자 이게 진짜 그렇게 많이 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조정받았고 아직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동사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을 만큼 지금 들어가면 뭐 거의 더 여기서 빠질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충분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이 센서 부분의 선두주자, 레이저 다이오드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현재는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본다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썸머 랠리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네. 충분히 그 썸머 랠리를 맞이할 종목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짧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맞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머랠리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